네, 오랫동안 기다렸던 GTX-A 운정 서울역 구간이 다음 달에 개통을 하죠. 이번 주 뉴스체크에서는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주차장, 경유하는 버스 노선 등 이용자 접근성 측면에서 GTX-A 개통을 좀 저희가 심층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원당역 앞에 5년 만에 준공하는 성사혁신지구 그리고 신평 2, 3포 자전거길 개통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을 연결하는 광역고속철도 GTX-A 노선 2구간이 다음 달 28일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오늘 뉴스체크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GTX-A 운정 서울역 노선에 대해 이용자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노선이잖아요. 네. 전반적인 개요를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GTX-A 전체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고양을 거쳐 서울을 관통한 후에 성남을 지나서 화성 동탄까지 주요 도시들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이런 노선입니다. 이 중에 1단계로 동탄에서 수서 구간이 지난 3월에 개통을 이미 했죠. 그리고 2단계인 운정 서울역 구간이 다음 달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GTX-A 노선에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를 모으는 거는 강남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인데, 이 전체 노선도를 보니까 이게 1단계로 남쪽 구간이 연결되고 2단계도 북쪽 구간이 연결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강남구 삼성역이 정작 빠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참 아쉽긴 하죠. 계획대로라면 삼성역도 사실 올해 개통을 같이 했어야 하는 건데, 이 강남이 워낙 집값도 비싸고 또 복잡한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변경되고 또 시공사가 이렇게 바뀌는 등의 이유로 개통이 4년이 미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8년이 돼야 운정에서 동탄까지 전 구간이 완성되고,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운정 서울역 구간 저희가 이쪽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선 정리해 보면은 고양시에 지금 역이 총 3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킨텍스역, 그리고 대곡역, 창릉역 이렇게 3개가 고양시 구간의 GTX역입니다. 하지만 창릉역은 지금 저희가 점선으로 표시해 드렸죠. 창릉 신도시 개발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선은 킨텍스역과 대곡역이 고양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요시간 좀 설명을 드리면 GTX의 최고 속도가 180km에 이릅니다. 다른 대중교통보다 월등히 빠르죠.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현재는 50분 이상 걸리잖아요. 하지만 GTX를 타면 1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16분이면 진짜 급할 때 네. 빨리 타고 얘 탈만하죠. 갈 그럼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좀 요금 문제가 걸릴 것 같은데, 배차 간격과 요금도 어느 정도 나왔죠? 출퇴근 시간대는 6분, 그리고 평상시에는 8분. 그러니까는 배차가 꽤 자주 있는 편이고요. 킨텍스에서 연신내까지는 3,700원, 서울역까지는 4,200원, 대곡역에서 연신내까지는 3,200원, 대곡역에서 서울역까지 3,700원. 이 정도 요금이면 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GTX 개통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은 아무래도 이용자 접근성이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시 네. 말해가지고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주변의 주차장, 그리고 뭐 버스 노선, 이런 접근성들이 좀 같이 반영이 돼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킨텍스랑 대곡역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같이 알아봤죠. 복합 환승센터, 말 그대로 버스와 택시, 승용차 등의 종합적인 교통을 연계하는 그런 인프라죠. 원칙대로라면은 역 개통과 복합 환승센터가 이게 같이 문을 여는 게 이게 이상적이겠지만,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죠. 킨텍스역과 대곡역 모두 원론적인 조성 계획만 있을 뿐 사실 언제 만들어질지 좀 막연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 킨텍스역의 경우 현재 고양시가 킨텍스 주변의 지하 공간에 대한 복합 개발 사업을 용역을 진행 중이거든요. 이 용역 결과가 다음 달에 나오면 이에 맞물려서 복합 환승센터의 윤곽이 그제서야 좀 그려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상 좀 한참 멀었다라는 이야기죠. 대곡역도 약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난주에 전해드린 대로 국토부가 대곡 역세권 개발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이 사업 계획 안에서 복합 환승센터가 설계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킨텍스역보다도 더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오래 걸리겠네요, 이거.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환승센터가 없으면은 차를 타고 아무래도 여기 접근해가지고 차로 내리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주차장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주차장 관련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네, 킨텍스역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당연히 복합 환승센터 내에 대규모의 주차 시설을 짓는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양시는 킨텍스역에서 400m 떨어진 C4 부지, 여기에 지금 임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주차면이 84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는 주차면을 지금 114면으로 좀 늘린다 이런 계획을 또 검토하고 있는데요. 30대 정도 늘린다고 해도 과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고요. 대공역도 보겠습니다. 올해 2월에 이미 개방한 65면의 임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좀 더 가까운 쪽에다가 226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합쳐서 291면. 킨텍스역보다는 조금 많은 규모지만 대공역이 워낙 노선이 많이 교차하는 곳이라 역시나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승복합센터도 아직 멀었고 승용차 주차도 지금 힘든 상황이라면은 남은 건 이제 버스밖에 없잖아요. 그쵸. 지금 연결되는 버스 노선 상황은 어떨까요? 종류별로 저희가 하나하나 세워봤더니요. 킨텍스역은 광역버스 3개 노선, 시내버스 6개, 마을버스 2개, 총 11개 노선이 킨텍스역과 연결이 되고요. 대공역은 조금 많습니다. 여기는 광역버스 5개, 시내버스 12개, 마을버스 1개, 그리고 고양 똑버스 1개 등 총 19개 노선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각 지역에서 두 역으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킨텍스로 가는 버스 노선이 좀 적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광역버스 1개 노선, 시내버스 2개 노선, 그리고 고양 누리버스 2개 노선 총 5개의 노선을 일부 이렇게 변경을 해서 킨텍스역에 들르도록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공역에 추가되는 노선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이게 좀 많이 늘어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가 저희가 버스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서서 동탄 수소 구간의 평일 이용객이 생각보다 적어서 킨텍스역 또는 대공역에 추가 노선을 투입하는 것을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지켜보고 수요가 확실히 확인이 되면 그때 노선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 네. 세 번째 역인 창릉역 있잖아요. 네. 이건 뭐 언제쯤 추가될 예정일까요? 도래울 마을에서 향동지구 방향으로 6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화랑교차로 여기에 이제 창릉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래울 주민들이 가장 좀 지금 혜택을 좀 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개통 시기는 2030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나 당초 계획보다 약 3년 정도 늦어지는 셈인데요. 창릉역이 개통되면 서울역까지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돼서 관심을 모았었죠. 고양 성사혁신지구가 창조혁신캠퍼스 성사라는 이름으로 5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원당 역세권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마중물 사업으로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남동진 기자님이 착공식 현장에도 직접 다녀오셨죠. 내부는 좀 처음 들어가 봤는데 그동안 이제 밖에서만 봤으니까 기대 이상으로 되게 엄청 잘 되어 있고 건물도 엄청 크고 원당 지역 활성화를 이끌 좀 거점 앵커 시설이잖아요. 시 차원에서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완공된 이 창조혁신 캠퍼스 성사는요. 이 원당역 앞에 성사동 394번지 1원에 이제 들어서게 되고요. 건축 면적은 약 3만여 평의 복합 건물인데 총 228세대의 청년 신혼부부 공공주택이 들어섭니다. 이 중에 이제 분양은 100세대고 공공임대가 118세대이고요. 그 외에 이제 상업시설이나 벤처 업무시설, 공영주차장, 공공어린이집 같은 생활 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총 사업비가 2,813억 큰 사업 중에 하나였죠. 창조혁신 캠퍼스 성사 뭐 아직은 입에 좀 잘 붙지 않는데 어쨌든 그동안 혁신지구 사업 시작부터 저희 고양신문이 주도적으로 내용들을 다뤄왔는데 이참에 그간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계속 좀 추진을 하다가 실질적인 성과, 좀 바로 드러나는 성과를 내기 위한 좀 거점 시설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첫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때 당시 4개 지역이 선정이 됐었거든요. 뭐 용산도 있었고, 네, 뭐 맞아요. 구미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성사혁신지구도 4개 중에 한 곳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 특히나 그 4개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번에 완공도 가장 빨리 된 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기능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주거, 상업, 복지, 여가, 문화 기능을 한꺼번에 갖춘 복합 시설을 이제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좀 공공성을 담아내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복합 건물 안에 들어서는 상가 임대료도 좀 약간 낮게 책정을 하고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노후 도심의 활성화 방안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이 민선 7기 고양시가 도시재생 사업에 엄청 진심이었잖아요. 또 국토부 입장에서도 첫 사업이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성과가 바로 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프로젝트를 찾고 있었는데 그 니즈들이 같이 딱 맞아가지고 이 성사혁신지구가 선정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민선 7기 고양시가 따온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그리고 가장 가시적인 이런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고양시가 때 당시 시점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5개나 선정이 됐거든요. 전국 최다였기 네,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형평성 차원으로 보면 고양시가 선정되기 어려웠는데 관계자들이 되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제 국토부에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그런 덕분에 이제 선정되지 않았나. 고양 도시 포럼이 처음 마련되면서 국제적인 전문가들도 이제 연사로 막 모시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직접 현장 투어를 하고 이제 의견도 듣고 이게 좀 크게 어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선정 이후에도 사실은 여기가 원래 공영 주차장 부지였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그린벨트를 또 일부 풀어야 되고 행정적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를 하면서 선정 2년 뒤 2021년 11월 바로 착공을 하고 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가장 먼저 이제 준공까지 하지 않았나. 어떤 지역은 보면 아직까지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사업이 또 여러 번 휘청거렸던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에 갑자기 공공임대를 빼라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국토부와 일단 1차적으로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렇게 공공임대를 왜 이렇게 싫어하냐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질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사실 대답이 기억났던 게 공공임대가 싫은 게 아니라 고양시에 집이 너무 많다. 주거시설들 비율을 줄이거나 없애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공공임대도 빼려고 한 거지 공공임대 자체가 싫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답변을 답변했던 하셨었죠.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런 분이 최근에 9,400세대 대공역세권 개발에 흔쾌히 찬성을 하신 모습이 좀 약간 아이러니한데요. 뭐 여기 공공임대를 해봐야 한 200여 세대인데 그죠? 예. 여튼 이제 이 과정에서 이 국토부에게 이제 고양시가 사업 취소가 가능하냐라고 묻는 공문까지 보내서 되게 발칵 뒤집어졌던.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만약에 공사 착공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면은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 변경 문제를 놓고 싸우다가 사업비 증가 문제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참 이렇게 큰일 날 뻔했다.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느라고 정작 중요했던 상가 유치 그리고 기업 유치가 지금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약간 걱정도 있어요. 이게 이미 2022년 말부터 문제제기가 나왔는데요. 당시 이제 행감에서 이혜림 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그때 이제 지적했던 내용이 완공 2년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기업 유치 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분양 유치를 위한 건물 네이밍조차도 되지 않았다. 기업 유치에 전념해야 될 부서가 국토부랑 공공임대 제외 가지고 지금 씨름을 하느라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면서 조속한 대책을 사실 촉구를 했어요. 그게 2022년 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지금 시점으로 놓고 보면 상가시설은 고작 20% 정도만 분양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고양시 이제 주요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입주해야 되는 공공업무시설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성사일동 복지센터랑 스마트 안전센터 이 두 곳만 입주가 현재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성사일동 복지센터도 심지어 이거 원래 딴 데로 옮기려고 했어요. 원당 4구역에서 이제 기부차를 받는 그 커뮤니티 센터로 옮기려고 그랬던 거를 이걸 건교위 위원들이 이제 막았거든요.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된다면서. 다행히 공공 업무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개 기간이 이제 확정이 된 상태지만은 이마저도 지금 당장 인테리어 문제 때문에 어렵고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입주 가능하다고 지금 부서에서는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완공이 됐지만 당분간 성사혁신지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준공식에서 이동환 시장이 룩셈부르크 국립의료원 한국 분원을 유치한다 또 이런 소식도 이야기를 했네요. 네, 말 그대로 여기에 이제 자족 기능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룩셈부르크 국립의료원 이거 뭐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죠? 이게 해외 출장 갔다 왔을 때 주요 성과 중에 맞다. 하나로 예, 보도자료 나왔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한국 분원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입주 시설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요. 50평 정도로 들어오고 당연히 상주 인력도 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룩셈부르크 국립의료원 입장에서는 고양시 입주를 해서 고양시 이제 주요 대형 병원이랑 또 국립암센터가 있잖아요. 네. 연구 협력 같은 것들을 이제 현지에서 직접 해보자라는 그러한 좀 니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딱히
특히 이제 고용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막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큰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내용일 것 같고, 사실 작년에 이제 카이저 공과대학을 여기서 유치한다고 해서 한동안 좀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네, 그건 어떻게 이것도 됐어요? 얘기 쏙 들어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어떤 일이 됐대요. 특히나 다른 자족시설도 줄줄이 완공됐는데 하루빨리 업무시설 유치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추가적으로 김혜령 검교위 위원이 시정질문도 할 예정이라고 해요. 후속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뒷얘기인데, 이날 그 준공식에서 당연히 이동환 시장님 참석했고 또 시의회 의장 김은남 의장님도 참석을 했는데, 축하 멘트에서 약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졌다고요? 이동환 시장이 먼저 나와가지고 사실 축사를 했었어요. 근데 뭐 축사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성사혁신지구 완공을 기점으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가겠다. 성사혁신지구의 완공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다. 그런 이렇게 취지로 멘트를 바로 했는데, 이게 뭐 듣기에 따라서는 뭐 저게 뭐가 문제냐는데, 요 맥락을 아시는 분들은 시청을 백석으로 이전하는 대신에 원당에 이제 하겠다라는 게 그때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였고, 그렇죠. 성사 지역이나 이제 주교동 주민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그거는 자기들 기만하는 그런 네. 용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근데 이 성사혁신지구 사실은 이제 그 원당 지역에 가장 좀 그날 경사가 돼야 될 날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염장을 지르나, 그런 문제가 있었죠. 네, 그 이어서 그럼 김은남 의장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이재준 전 시장의 꿈과 희망이 담긴, 이재준 전 시장이 시작한 사업이다, 이걸 얘기를 한 명확히 거죠.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가지고 이 시청 원안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했으면은 이 혁신지구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훨씬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면서, 누가 봐더라도 앞에 이동환 시장의 멘트에 완전 바로 반하는. 이제 또 의장님에 이어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인 고양갑의 김성애 국회의원도 멘트를 했죠. 김성애 의원은 당연히 이제 또 나와가지고 얘기인데, 좀 노련해요. 이게 뭐 여야가 어딨냐. 먼저 번 시장도 그렇지만 지금 시장님도 잘 마무리 해줘가지고 이런 완공 문제없이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수 한번 주세요.까지 하더니, 그 다음에 빨리 시청사가 이제 예정대로 이제 원안 사업이 완공이 돼가지고 이 성사혁신지구랑 같이 이렇게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한창석 국민의힘 고양갑 당협위원장이 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축사를 하시는데, 이게 또 이제 질 수 없잖아요. 또 이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가 시장님 말처럼 이제 성공적으로 잘 되길 바란다고. 묘하게 이제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니까 양당 간에 이제 기싸움은 같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죠. 2대2 무슨 농구 시합을 하듯이. 네. 예. 재밌는 영상을 저희도 좀 봤습니다. 자전거를 즐기는 라이더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신평 IC에서 이산포 IC까지 자유로 건너편 7km 구간의 이 한강변 자전거 길이 드디어 개통을 했다는 소식이더라고요. 이 길은 과거에 한강 지키던 군인들의 순찰로였던 제방도로, 이런 길이었는데 그동안 이게 철문으로 막혀 있어서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개방으로 이용자들이 한강 하구의 쾌적한 풍경을 즐기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신평 IC에서 행주대교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대덕생태공원 또는 창릉천 자전거길이랑 연결이 되고요. 이산포 IC에서는 대화천을 지나서 파주로 올라가는 평화누리 자전거길로 이어집니다. 신평에서 이산포 구간을 잇는 자전거길이 옛날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존에도 그 평화누리 자전거길이 거기가 다 이어져 있어요. 하지만 자유로의 안쪽, 농경지 쪽, 그쪽에 이면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한강을 뭐 전혀 바라보며 갈 수가 없고, 또 무엇보다도 자동차랑 자전거가 같이 달리는 그런 도로예요. 사고 위험도 높았죠. 반면에 이번에 새로 개방된 도로는 한강 쪽이 탁 트이고, 그리고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한번 가서 그 라이더분들의 좀 반응을 좀 봤는데요. 한 분이 이렇게 깜짝 놀래더라고요. 사진에 이분인데, 야, 여기가 당연히 막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철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랬다. 자전거 즐기는 지인들 단톡방에 빨리 사진 올려야지, 사진 찍고 또 엄지손가락 척하고 이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고양시는 요 향후에도 대화천이랑 한류천, 도촌천 하천길을 이제 한강 자전거 도로랑 연결한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이동수단이잖아요. 무공의 이동수단. 이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겠습니다.